네, 반갑습니다. 유상입니다. 예, 경찰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잡고 있는 방향이 경찰제도 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안이 현재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으로 보여집니다만 경찰 쪽에서 지금 반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치안감 인사 발표가 있었죠. 이게 뭐 발표라기보다는 21일 오후 7시쯤에 치안감 28명 인사가 일단 발표가 됐죠. 공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치안감 인사가 불과 2시간 뒤에 7명의 보직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인사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밤 10시경, 그러니까 통상 일과 시간을 넘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어,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고 난 이후에 치안감 인사안이 이 대통령 재가를 그때 받았다 그러면서 처음 발표된 시간으로 따지면 약 2시간 뒤에 다시 수정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건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이제 그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하면서 어, 뭐 중대한 국기문란이다라고까지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뭐 임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뭐 무슨 뭐 사표라 그래야 되나 면직 처리라든지 이런 뭐 인사 조치가 필요하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또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는 거죠. 국민들 눈에. 국민들 눈에는 이게 항명성으로 비춰지죠. 항의 형식으로 비춰집니다. 그렇죠? 일단 인사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경찰청장이 지금 대통령하고 바로 게임을 하는 뭐 집권당 어린 당대표가 대통령을 자기 징계에 끌어들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으니 지금 뭐 나라 기강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뭐 경찰 지금 입장에서도 그러는 것 같죠.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자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그게 못마땅하다라는 거죠. 그걸 빌미로 해서 워낙 꾸린 게 많으니까요. 문제가 많죠 지금. 6.28 울산 선거 개입 사건부터 해서 청와대가 전부 다 동원돼서 지금 그 문제를 당한 거죠. 등등 해서 자기 비리가 많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권력기관 개편, 검찰 개혁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위 공약 실천 항목이다라고 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는 과정, 비리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사생아처럼 불거져 나온 게 경찰 권력의 비리화였습니다. 그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죠. 아마 문재인 정부가 계속 끌어갔다면 가능했겠죠. 왜냐하면 민정수석실이 있고 거기 이 치안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경찰을 지휘하는 형식이었으니까. 기존에 어떤 의미에서 경찰청이라고 독립기관이 있었지만 청와대가 직접 통제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죠. 그 이전 예전에는 행정부 내에 행안부, 오늘날의 행안부 내에 치안본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지금 형식상으로 보게 되면 31년 만에 치안본부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꼴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당시에 내무부였죠. 내무부에 치안본부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1991년도부터 경찰청으로 독립이 됐죠. 외청으로. 그랬다가 지금 31년 만에 어쨌든 다시 전 내무부인데 지금 전신이죠. 지금 행안부에 행안부 내에 경찰실 또는 경찰국이 생기는 뭐 그런 모양새로 지금 제도 개선이 권고안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잡음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그 직접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권력기관 개편 또는 사법경찰제도의 바람직한 어떤 개혁 이런 원래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검찰을 어떤 의미에서 길들이게 하고 검찰을 와해시킨 그런 과정에서 검찰 권력이 대대적으로 경찰로 넘어가는, 그래서 경찰은 어떤 의미에서 쓸어담기 바빴던, 그리고 경찰을 그렇게 하나둘 하다 보니까 경찰이 비리해졌는데 그 비리해진 경찰 조직을 통제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제도적 장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전혀 그러한 근거조차 없어져 버리는. 지금 민정수석실 없어지고 이전에 대통령 청와대 안에 있던 여러 기관들이 대통령실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대폭 개편되고 지금 현재는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뭐 대통령실에 치안 정책관인가 파견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만 현재적으로는 이전에 민정수석실이 지휘하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밟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 정부 때는 그랬죠. 청와대 내에 민정수석실이 있고 치안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비서관이 에, 거기에 파견돼 있는데 그 민정수석, 치안비서관, 그 다음에 경찰청 이런 식으로 소위 행안부 없이 그냥 바로 건너뛰었죠. 정부 부처 없이. 그리고 외청치고는 조금 특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찰 조직과도 달라요. 검찰은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어 왔죠. 그리고 법무부 외청으로 검찰청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그런 시스템에도 지금 부합하지 않고 경찰청이 외청으로 있으면서도 정부기관 내에 정확한 위치가 어떤 의미에서 포지셔닝이 되지 않았죠. 어떤 의미에서 청와대하고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지휘 체계가 형성되어 있는, 지휘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조금은 어색한 형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외청이라는 그 형태로 있었는데 이게 검찰 권력이 특히 수사권이나 민생이라든지 국민 권익과 직접 관련되는 권한들이 대폭 넘어감으로 해서 이게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했죠. 손질을 어떤 형태로 했어야 됐습니다. 그죠? 지금 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과정 중에 지금 경찰청의 어떤 의미에서 정부 조직 내에서의 위치라는 거는 경찰청이 아무리 외청이라 하지만 행안부하고 대등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장관급 대우라고 해서 예를 들면 문체부가 있고 방통위가 있어요. 그러면 방통위는 문체부의 어떤 의미에서 직할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소속된 위원회 또는 별도의 외부 기관이죠. 어떤 의미에서 뭐 장관급 대우라고 하지만 국민 권익위 등등 있지만 이 사람들이 정부 부처 장관들하고 대등한 위치에 아무런 지위를 받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경찰청의 지금 지휘 라인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다음에 행안부의 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청이. 이 검찰청이 이 법무부의 통제를 받듯이 그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상적인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경찰청의 현재적 위치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지휘 라인을 거기에 맞게 정돈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경찰제도 개선위원회의 권고안 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경찰청에서는 지금 현재 오늘 사의를 표명해서 경찰청장이 최적의 방안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방안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 마음대로 하는 방안? 지금 치안감 인사에서도 지금 잡음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 책임인지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뭐 경찰에서는 경찰 길들이기다는 이야기고, 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국기문란이라고까지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이 내막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좀 더 조사할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단순히 뭐 사의 표명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정말 국기문란이라면 사직 이후에라도 뭐 사표 수리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뭐 사의를 표명한다고 뭐 그만두나요? 공무원이 인사권자가 결재를 해야 그만두는 거지. 자, 그건 둘째 치고라도 이게 국기문란이라면 이게 범죄 행위에 준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게 사후적으로라도 위법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이 비대해진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 이게 지금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돈할 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 후반기 원구성 지금 법사위 주겠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또다시 사개특위 이야기로 서로 또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돼 있는 쪽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검수완박 그렇게 문제 있다고 반대를 했는데 이걸 받는 것은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사개특위하고 지금 바꾸자, 딜하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땅한 방안이 뭘까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중간 절충안으로 나오는 게 법사위의 권한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중간 안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피차간의 우선의 땜질이지 싫은 거죠. 자, 지금 그래서 또 그것도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상민 해안부 장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따라서 또 뭐 경찰청과 협의해서 차근차근 하나둘 해결해 갈 거다는 건데 그 안대로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 그리고 경찰 인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겠다.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안을 요거는 이제 법률 소위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법률 개정을 위해서 여러 뭐 공청회 기타 검토 과정을 거치겠다. 뭐 그런 이야기죠. 나머지는 전부 다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 가능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이니까 자, 이거를 두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역사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다라는 거고 행안부에서는 경찰 행정을 그러니까 경찰에 관한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경찰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30여 년 전 치안부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행안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개별 구체 사건에 대한 수사,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 관련해서는 법령과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91년 당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일대와는 경찰의 조직과 규모, 역할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나름대로 또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고민한 끝에 그 제도개선위원회의 권고안을 참고해서 경찰청과 협의해서 충실하게 이거를 바로잡아 가겠다. 그러니까 경찰 행정을 경찰에 관한 국정 업무를 정상화해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이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경찰 내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경찰대, 세무대 없어졌죠, 여러분. 세무대 없어졌습니다. 그것처럼 경찰대가 굳이 필요하냐라는 거죠. 이렇게 자꾸 공무원 조직을 누더기로 만드는 이런 어떤 별동대 조직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또 경찰대 존폐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찰 내에 지금 경찰대가 생긴 이래로 지금 경찰 내에 고위직 소위 경찰 간부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중이 특정대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으로 거의 너무 기울어져 가고 있죠. 이래가지고 일선 경찰들이 그 자기 업무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승진하던 이전 어떤 인사고과제도 이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렇다고 보면 또 다른 어떤 인사 장벽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기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 대학 4년 다녔다고 해서 직급도 경위에서부터 바로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네? 마치 이 육군사관학교 나오면 사병과 장교 시스템과 그런 것처럼 바로 그냥 소위 인간하듯이
경찰 조직은 이게 일반 군대 조직과는 다릅니다. 그죠? 사병 조직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사회는 어, 징병제잖아요. 이, 이 시스템 하에서 사병, 장교 이런 시스템 과는 다릅니다. 그죠? 네. 이게 경찰 제도가 지금 그렇다는 데 있어요. 세무대에 문제가 많아서 세무대는 지금 폐지하고 정리가 됐잖아요. 경찰대도 정리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관련해서 여러 검토를 하겠지만, 자, 이 시국에 지금 경찰청장이 항명성 사의 표명을 했어요. 그것도 대국민 발표 형식으로.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전 치안감 인사 발표 이런 것 등등 해서 말이죠. 이건 그냥 자꾸 온정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든지 이 관련된 뭐 어떤 행안부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니까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해가지고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제가 있다면 지금 뭐 한 달이 남았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절차를 밟는 거고 또 적법 절차 등등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의법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이게 뭐 대통령실 쪽이나 행안부 쪽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뭐 나중에 불거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문제가 바로잡아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길들이기다든지 또 입맛에 맞는 식으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게 내세우는 구호하고 다르게 경찰 행정을 정상화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형태로 권력 입맛에 맞게 그렇게 주무르는 거다라는 게 되면 더 골마 터지기 전에 미리 바로잡아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이 가야 할 길이 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판국에 지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로 외유 중이에요. 법무부 장관도 지금 뭐 선진제도 등등을 둘러보겠답시고 미국으로 출장을 길에 올랐어요. 자, 지금 정부 내 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것도 공약사항이죠. 이 위원회를 축소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22개가 있는 것을 8개로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이라는 그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별거 아닌 자문기구인 거기 위원장들조차도 임기를 주장하면서 지금 버티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나라 꼴이 어느 한 곳좀 어떤 의미에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데가 없어요. 예, 윤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게 정치 도의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전 정권, 이게 그냥 어떻게 임기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무직도 지금 버티기 하고 있죠. 국가권익이라든지 방심이라든지 지금 버티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관급인데 정무직이라는 거는 이게 임기, 법정 임기는 있지만 이게 그런 의미에서 임기가 아니잖아요. 정책 기조, 국정 운영 기조와 상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물러나야 되는 자리죠.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에 맞는 사람으로 꾸릴 수 있게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법 절차를 내세웁니다. 우리 사회가 딱 두 가지예요. 정치 과잉, 법치 과잉이에요. 무조건 법에 있냐? 법에 있으니까 뭐 배째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흔히 하는 말로 선진 사회는 둘째 치고라도 이게 사회 꼴이 되는 사회일까요? 양식이 사라진 것 같아요. 굉장히 어색한 동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에 자문하던 자문위원회 소속원들, 위원장이야 소속원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한테 자문할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대북 정책만 봐도 정책 기조가 다르죠. 그냥 하나만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이 확연히 다른 그 정부가 들어섰는데 대통령 직속위원회 법정 임기를 주장하면서 지금 알박기 소위 그렇게 되니까 알박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못 나가겠다는 거죠. 안 나가겠다는 거죠. 배째라는 거죠. 날 건드리면 재미없다는 거죠. 블랙리스트 너 봤지? 너들도 블랙리스트 되는 거야. 날 건드리면 재미없어 이거죠. 그럼 뭡니까? 아무 하는 일 없이 예산만 축내는 거죠. 네, 그렇게 축나는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 아닙니다. 네, 경찰 조직도 지금 그래요. 그냥 네, 쓸어 담은 권력 사유와 문재인 정부의 예, 저희 권력형 비리, 부패, 그거를 감추기 위한 권력 사유화 과정에서 그냥 어부지리로 쓸어 담은 자기 권력, 그리고 내밀하게 지휘 계통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경찰청이 외청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직접 지휘를 받는 이런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던 이 시스템에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서 지금 현재 이거를 그냥 명분만 내세우는 거죠. 옛날 내무부의 치안본부처럼 그렇게 역사적으로 퇴행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버티기를 하고 계속 항명성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경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진원지가 경찰 내에 고위직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들이 계속해서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황운하잖아요, 여러분. 네?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 지금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관련해서도 지금 피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 재판을 계속해서 지지부진하게 하면서 지금 임기 다 채우는 꼴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선거 부정 시비 문제를 떠나서도 이렇게 흐트러진 엉망진창이 된 국법 질서, 정치 과잉의 시대, 권력 사유화의 그 후유증,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현재적으로 뭐 이게 최선은 아니다 그런데 얼마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적으로 봤을 때. 현재적으로 경찰제도 개선위원회의 권고안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명분들은 뭐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세우는 명분은 경찰이 내세우는 명분은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편 몇 편 이런 생각을 떠나서요. 조속히 좀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지금 경찰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대통령하고 맞먹으려고 지금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경찰의 정확한 객관적 위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정부 조직 내에서. 행안부 외청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내무부 외청이잖아. 외청이라는 게 뭐예요? 본청과의 협력 관계에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하다못해 본청과 완전 수평은 아니잖아요. 상호 존중의 관계에 있는 거고, 그래도 업무적으로는 지휘를 받는 관계잖아요. 지금 현재 행안부 지휘도 안 받겠다는 거죠. 대통령하고 맞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어지니까 대통령하고 그냥 대통령하고만 놀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제도적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냐라는 거죠. 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경찰청장의 사의 문제, 이거는 학력 문제로 다뤄야 된다. 진작부터 제가 그러는데 치안과 민사 문제, 이게 어디에 문제든 간에 이 문제의 진원을 찾아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사의 표명을 했다고 뭐 국민 앞에 성명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곱게 받아들일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지금 외유 중이다는 거죠. 이거는 예,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라도 진상 규명을 하고 엄중문책해야 될 사안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경찰발 자본 관련 이야기였습니다.